사법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요. 서울시장까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정권과 서울시장을 둘 다 잡았을 시에는 강남 고가 아파트들 타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선 부담감이 큰 모양새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가 지난주에 났죠. 이날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의 운명의 날이기도 했었죠. 결과가 나왔죠. 1심 오세훈 서울시장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벌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100만 원이 넘는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언제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신속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633으로 진행이 됩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럼 1심은 끝났으니까 2심, 3심이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빠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년 1월에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늦어도 아마 내년 여름쯤 딱 1년 정도 시간이 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여름이면 늦어도 선거에 돌입해야 됩니다. 3심에서 유죄가 계속 확정이 된다면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이 안 된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제가 재미나이한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2심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증거는 부재한다. 지금 정황 증거 위주로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직접적인 물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1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관련돼서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의견과 반면에 무죄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금 흐름을 인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오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만남 직후 중단됐던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가 재개됐었다. 그런 그 정황 증거를 봤을 때 구체적인 정황 사실들을 매우 촘촘하게 인정하면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간접 증거들이 연쇄성을 깨트리지 못하는 이상 오세훈 측에서요. 그러면 유죄가 될 확률이 높다. 이래서 양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요번에도 재미나이가 유죄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감소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지금 서울시장은 이제 국민의힘이어서 이렇게 견제의 느낌이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에 하나 지금 날아갈 가능성, 사법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요. 서울시장까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정권과 서울시장을 둘 다 잡았을 시에는 강남 고가 아파트들 타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선 부담감이 큰 모양새입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될 거로 보고요. 그런 반면에 실수요가 많은 강북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중저가 이하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된다.
올 초나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억 이하가 거래가 많이 됐죠. 대출 6억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9억 이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6억까지 대출을 되는 거를 3억까지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팔을 비틀었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줄였던, 어쨌든 지금 1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3억으로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죠. 강북과 서울, 경기도 외곽 쪽은 지금 중저가 9억 이하 아파트들이 3억의 대출을 받고 매수할 수 있는 9억 이하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한다. 부동산의 가격을 올린 것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통화량이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한 내년 예산이 800조 플러스 알파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AI 골든타임 투자다. 반도체에서 세금이 100조 이상 더 거치기 때문에 예산도 100조 정도 추가로 책정을 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인데 내년에는 800조 이상, 거의 100조가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100조씩 늘어난 적이 있었나요? 우선 한 20년 역사상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증가했다고 해도 한 40조 정도 증가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조를 증가시키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직으로 예산이 증가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활 물가 지금 폭등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지금 금리를 뭐 벌써 올렸죠. 그리고 몇 번 더 올린다고 하죠. 금리 인상까지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량을 줄여야지 이 효과가 있을 텐데 통화량은 풀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죠. 서울 부동산의 시황과 미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던 모든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죠. 특히 한강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강 버스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 한강 쪽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들, 빌라들 이런 쪽에서 모두 다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갖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불안한 장세가 됐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은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될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서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선거 전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곳들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이나 빌라 소유자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플랜 B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서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신축 주택, 뭐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신축 주택이 위축이 되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려고 했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까지 싹 다 위축이 돼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뜻 투자를 할 용기를 내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서울은 앞으로도 대세 상승으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 쪽은 지금 주춤하지만 노원구, 강북구 쪽으로 해서 지금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전세 가격이죠. 전세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강북구가 많이 오르고 강남 쪽은 아무래도 공급이 있어갖고 강남 쪽은 전세조차 잔잔하게 오르는 분위기인데 강북 쪽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 쪽은 전세가 없어서 지금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월세 가격, 고액 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까지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전에
2011년도 무상급식 사건처럼 서울시장이 나가고 다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그래왔잖아요. 박원순이 나가고 나서 그리고 오세훈이 들어온 것처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가면 다시 민주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높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진행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진행이 거의 이제 철거하고 짓고 있는 데는 계속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다 중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서울이 또 낙후화되고 그러면은 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져서 기존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막 고가 폭등을 향해 가고 전월세도 공급이 없고 빌라들만 낡은 것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 이번에 3권 책 제목이 구축 명품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구축 아파트들의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는 그래서 5번째 신축 빌라가 예전에는 공급이 됐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5번째는 진행이 안 되고 1번서부터 4번까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비사업 쪽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선고와 함께 서울시장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어둠의 터널, 암흑천지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어간 느낌이고 당분간은 이 어둠의 터널에서 많이 우왕좌왕하고 힘겨운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출이 조금 막힐 것 같으니까 내년 1월, 2월로 잔금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지금부터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